아빠와 함께하는 세계사 제42장 제국들의 충돌. 스페인과 영국의 전쟁. 이제는 내 나라가 아메리카 대륙의 여기저기를 자신의 영토로 삼았어. 프랑스는 캐나다의 일부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했고, 영국은 현재 미국 영토의 동쪽 해안을 차지했으며, 포르투갈은 남아메리카 해안의 여러 곳을 식민지로 건설했단다.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은 식민지를 건설한 나라는 스페인이었어. 남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의 곳곳에 스페인의 사람들이 도시를 세워줬어. 스페인의 탐험가들은 북아메리카로도 진출했단다. 에르난도 데 소토는 미시시피 강을 거슬러 올라갔고, 프란치스코 바스케스 데 코로나도는 그랜드 캐니언을 발견했고, 영국과 프랑스와 북아메리카의 곳곳에서 작은 도시를 세우려고 애쓰고 있던 동안에 스페인은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야. 영토가 엄청나게 넓고 국력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막강해진 스페인은 세계의 안주인이고 바다의 여왕이라고 불렸단다. 그러나 스페인은 한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어. 그 문제는 영국의 탐험가들이 끈질기게 그들이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었지. 그리고 오래지 않아서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해전들 중에 하나를 꼽히는 전투가 벌어지게 된단다. 스페인 국왕 펠리페는 한때 영국의 왕이었어. 펠리페를 기억할 테지. 그는 고작 한 나라의 왕자였던 시절에 엘리자베스의 언니 메리와 결혼해서 영국의 왕이 되었던 적이 있었지. 그리고 2년 뒤 스페인의 왕위를 계승했고, 잠깐 동안 그는 영국과 스페인 두 나라의 국왕이었던 거야. 그런데 메리가 죽었어. 엘리자베스가 영국의 왕관을 물려받았지. 펠리페는 당연히 영국의 국왕이란 지위를 잃었어. 퍽이나 아쉬웠던지 그는 이번에는 엘리자베스하고 결혼하겠다고 덤볐지만 엘리자베스가 거절했어. 펠리페는 영국 왕의 왕관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 그러나 펠리페는 영국의 왕위가 그렇게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어. 이제는 너무도 막강해진 그의 제국을 다스리는 것만으로도 힘이 붙일 지경이었기 때문이야. 그러나 그는 영국의 배들이 스페인 바다를 멋대로 침범하는 것이 신경 쓰였어. 영국 상인들은 서인도 제도에서 노예를 팔아서 돈을 벌었지. 영국 탐험가들은 펠리페가 차지하려는 북아메리카의 식민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었고, 게다가 영국의 배들이 금을 가득 실은 스페인 배들을 멈추고 강도질을 하는 일도 가끔 일어났어. 참다 못한 펠리페는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말했어. 영국의 배들이 스페인 바다를 침범하지 않도록 조치하시오. 말을 듣지 않으면 스페인은 영국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할 테요. 엘리자베스는 스페인과의 전쟁을 일으킬 위험을 만들고 싶지 않았단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직은 영국이 스페인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거든. 그래서 그녀는 겸손하게 평화의 의사를 전했지. 펠리페에게 앞으로는 영국이 스페인 바다와 배들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아주 고분고분하게 약속했어.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영국의 뱃사람들에게 스페인의 배를 강도질해도 좋다고 몰래 허락했어. 영국 해적들이 스페인 배를 공격해서 보물을 뺏고 배를 가라앉혀도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단다. 한편으로 엘리자베스는 계속해서 해외로 배를 내보내서 탐험을 하게 했어. 그래서 영국은 날이 갈수록 부유해지고 강력한 나라가 되어갔지. 펠리페는 엘리자베스의 약속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오래지 않아서 알아차렸어. 그래서 그는 스페인이 영국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 펠리페는 그때까지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함대를 만들기 시작했어. 배 만드는 사람들이 거대한 갤리선, 배 밑창에서 노자비들이 저어서 항해하는 전함 같은 갤리선과 갈레온선, 사람과 화물을 대량으로 실을 수 있는 돛배들을 만들어 나갔어. 거대한 전함으로 영국 해군을 격파하고 영국 해변의 군대를 상륙시킨다는 게 펠리페의 계획이었지. 그는 또 영국의 강을 타고 군대를 내륙으로 실어가기 위한 작고 빠른 배들도 만들었어.
영국 땅에 스페인 병사들이 우글거리게 만들어놓고 영국한테 다시는 신데르게 발을 붙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할 작정이었던 거야. 펠리페가 영국으로 쳐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 말고도 또 있었어. 펠리페는 가톨릭 신자였어. 그런데 영국에서는 가톨릭 신자들이 내놓고 예배를 볼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지. 그래서 그는 영국을 정복한 다음 영국을 다시 가톨릭 국가로 돌려놓을 생각이었어. 그는 영국을 정복하는 것이 신에게 바치는 최대의 경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마침내 펠리페는 130척의 거대한 전함들을 바다에 띄웠어. 스페인의 무적 함대에 대해 너 들어봤겠지. 이 130척의 배들이 바로 그 함대야. 무적 함대가 영국을 향해 떠날 차비를 다 갖추었을 때 스페인군 사령관은 병사들에게 아주 엄격한 명령을 내렸어. 모든 병사들에게 언제나 기독교다운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었지. 배마다 신부들이 탔고 신부들이 집전하는 예배에 모든 병사들이 참석해야 했어. 병사들은 절대로 심지어 전투를 벌이는 중에도 욕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도 내려줬어. 펠리페는 그의 무적 함대가 영국을 가톨릭 나라로 되돌려 놓기 위한 성스러운 군대가 되기를 원했던 거야. 한편 영국 사람들은 몹시 버둥거리면서 스페인 침공에 대비하고 있었어.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녀의 사촌 하워드 경을 해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누구보다도 경험이 많은 뱃사람 프란시스 드레이크 경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했어. 하워드와 드레이크는 영국의 함대가 먼저 남쪽으로 내려가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한국을 떠나기도 전에 공격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남쪽을 향해 충발한 영국의 전함들은 강한 맞바울을 만나 북쪽으로 떠밀려왔어. 하는 수 없이 그들은 영국 남부 해안의 플리머스 항에 닷을 내리고 무적 함대가 오기를 기다렸단다. 펠리페의 거대한 함대가 천천히 북쪽으로 향했어. 영국 기업에서 파수를 보던 영국의 해군의 작은 함선이 마침 저 멀리 수평선에 나타난 거대한 갈레온 선들의 돛을 보았어. 함장이 황급히 배를 모아 플리머스 항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사령관들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보이지 않는 거야. 하워드 경과 드레이크 경은 항구 근처에서 항구체 풀밭에서 잔디볼링을 하고 있었어. 드레이크가 막 공을 굴리려는 참에 함장이 뛰어왔어. 함장이 숨을 헛떡거리면서 말했어. 프란시스 경, 빨리 가봐야 되겠습니다. 스페인의 배들이 나타났습니다. 드레이크 경은 공을 겨눈 채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꾸했어. 괜찮아. 게임이 마칠 시간이 충분하고 놈들을 상대할 시간도 충분해. 그러나 드레이크와 하워드는 금방 게임을 마쳤어. 그들은 함대를 영국 해협으로 이끌고 나가서 스페인 함대를 기다렸어. 이윽고 무적 함대가 나타났어. 마침내 영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시작된 것이지. 스페인 배들은 거대했고 병사들도 가득 타 있었어. 스페인군의 작전은 접근전이었기 때문이야. 말하자면 스페인 배가 영국 배에 바짝 접근해서 갈고리 밧줄을 던져서 두 배를 붙이고 스페인 병사들이 우르르 영국 배에 쏟아져 들어가 그 배를 점령하는 것이었지. 그러나 영국군은 전혀 다른 작전을 가지고 있었어. 그들의 배는 작고 민첩하고 옆구리에 가지런히 대포를 장착하고 있었어. 영국군은 스페인 배에 오르지 않고 대포를 쏴서 몸통에다 구멍을 숭숭 뚫어버리면 제 아무리 거대한 배라 할지라도 전혀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계산했던 것이었지. 영국군의 작전은 딱 맞아 떨어졌어. 스페인 해군이 2배나 우세했는데도 승리는 영국군의 차지가 되었어. 스페인 전함 70척이 부서졌고 2만 명가량의 스페인의 병사들이 죽었어. 바다의 안주인이라고 불리던 스페인이 정작 바다에서 벌어진 싸움에서 대패를 당하고 말았던 것이지. 스페인의 무적 함대의 패배는 스페인과 영국 지위를 영영 바꾸어 두었어. 스페인은 그 뒤로도 영원히 강국으로 남아있긴 했지만 예전의 위세를 다시는 되찾지 못했어. 한편 영국 제국은 점점 강대해지기 시작했어. 오래지 않아서 영국이 스페인이 아니라 전 세계에 그 힘을 뻗친 거대한 제국이 되었단다. 16세기 말의 세계. 이 세계의 첫머리에서 너는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로마 제국을 한 바퀴 둘러보았어.
로마인들은 자기들이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들은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대륙,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 일본 같은 나라가 이 세상에 있는 줄도 몰랐어. 내가 탔던 양탄자도 그런 나라들을 구경시켜주지 못했지. 로마에서 만든 것이니 그 이상은 몰랐겠지.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대략 1100년 뒤에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영국을 침공했어. 그 1100년 동안 세계는 엄청나게 달라졌어. 옛 로마 제국 시대와는 모든 것이 전혀 딴판이 되었다는 것이야. 그럼 세계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한번 둘러보기로 할까? 너는 이제 마법 양탄자를 탈 필요가 없어. 날쌔게 달리는 배를 타고 바닷길을 따라 세상을 한 바퀴 돌아볼 수 있으니까. 영국 전함들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찌르기 전에 정박해 있었던 영국 남부 해안의 플리머스 항에서 출발하기로 해. 너를 태운 배가 순풍을 타고 남쪽으로 빠르게 달려 프랑스 앞바다를 지나가는데 웬 배가 한 척이 지나가네. 그 배는 북아메리카로 장사를 하러 가는 프랑스 상선이야. 그 배의 주인은 캐나다의 원주민으로부터 부드러운 털가죽을 사가지고 와서 프랑스의 아름다운 아가씨애들한테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에 들떠 있을 테지. 남쪽으로 더 달리자. 이번에는 처참하게 부서진 배가 보이네. 그 배들은 영국과의 전투에서 치욕스럽게 패배를 당한 채 돌아가고 있는 스페인의 전함들이야. 배의 몸통에 숭숭 구멍이 뚫려서 물이 쏟아지고 있어. 병사들이 배 안에서 바가지로 물을 퍼내고 있는 것이지. 숭숭 뚫린 그 구멍들은 물론 영국군이 쏘아낸 포탄 자국인 게지. 그 어디쯤에서 뱃머리를 동쪽으로 돌리면 너는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 지중해로 들어갈 수 있어. 그러나 너는 계속 남쪽으로 달려서 아프리카 해안으로 따라 내려가기로 해. 아프리카의 남쪽 끝을 돌아서 다시 북쪽으로 항해하면 인도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100년 전에 바스코 다가마라는 사람이 그 길을 먼저 지나갔었지.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내려가면 곳곳에 항구에 포르투갈과 스페인과 영국의 배들이 정박해 있는 게 보일 거야. 어떤 배들은 금을 가득 실었고 어떤 배들은 밑창에 상아를 가득 실었어. 그런데 왜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 그들은 대상을 건너 아득히 먼 곳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아프리카 사람들이야. 그들은 신대륙에 끌려가서 죽도록 일해야 하고 다시는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게 된단다. 너의 배가 계속 남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유럽의 상선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초록의 밀림이 우거진 남아프리카 해변을 지나 그 해변의 저 너머의 신비의 땅이야. 아마리파 해변이 나타나 그 해변의 저 너머는 신비의 땅이야. 거기에는 초원과 밀림에서 수렵 생활을 하는 부족들이 살고 있어. 그러나 너는 아직 그 부족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단다. 거기는 아직 세계의 어떤 탐험가들도 발을 들여놓지 않은 미지의 땅이기 때문이야. 너의 배는 희망봉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 끝을 돌아서 다시 북쪽으로 달려가고 있어. 이제 너는 인도양으로 들어선 거야. 이윽고 저 멀리 수평선에 육지가 나타날 거야. 거기는 아라비아 반도야.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해서 그 이름을 이스탄불로 바꾼 오스만 제국이 지금은 아라비아의 거의 전 지역을 지배하고 있어. 그러나 몇 년 전에 슐레이만 대왕이 죽은 뒤부터 오스만 제국의 위세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어. 백성들은 아라비아와 인도 사이에 사는 페르시아 사람들을 사뭇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어. 아마도 오래지 않아서 오스만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 사이에 대판 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야. 그 싸움에 휘말려 들고 싶지 않으면 넌 곧장 동쪽으로 뱃머리를 돌리는 게 좋아. 그리고 조금만 더 달려가면 인도의 해안이 나타나. 너의 주위에 배들이 많이 보일 거야. 모두가 인도로 가는 배들이야. 포르투갈과 스페인과 영국의 상선들이 향료를 사러 인도로 몰려가는 것이지. 무굴 제국의 어느 강력한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인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태평스러워. 힌두교도들과 이슬람교도들이 사이좋게 살고 있고 유럽 사람들과의 장사 덕분에 온 나라가 번영을 누리고 있어. 너는 자체를 내리고 무태 올라가서 인도의 아름다운 건물들을 구경하고 온갖 진기한 향료들의 냄새를 맡아보고 싶겠지. 그러나 꾹 참고 계속 동쪽으로 가보기로 하자. 이제 너는 남중국해의 수많은 섬들 사이사이의 미로 같은 백기를 지나가고 있어. 아래에는 오스트레일리아라는 거대한 땅덩어리가 있어. 거기서는 애보리지 유목민들이 캥거루를 사냥하고 웅덩이를 파서 물개구리를 잡고
모닥불가에 앉아서 좋았던 옛 시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야. 더 남쪽에는 뉴질랜드의 작은 섬들이 있어. 마오리족 사람들이 카누를 타고 그네를 분주히 오가면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을 거야. 그러나 그것도 아직은 탐험가들이 발길이 한 번도 닿지 않았어. 너는 다시 북쪽으로 백머리를 돌려서 중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중국도 한때는 수많은 배들을 가지고 바깥 세상과 장사를 했었어. 그러나 지금은 명나라의 시대야. 명나라 황제들은 선원들이 바다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했어. 황제가 사는 수도에는 자금성이라고 하는 궁궐이 있는데 외국인은 거기 얼씬도 할 수 없어. 너는 거대한 중국 땅을 들어가서 구경하고 싶겠지만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아니까 담양하기로 하자고. 중국의 남쪽에서 뱃머리를 동쪽으로 돌리면 얼마 가지 않아서 일본이 나타나. 거기선 지금 한창 사무라이들이 서로 나라를 가지고 싸우고 있어. 천황의 힘이 약해서 그들을 막을 수는 없어. 오다 노부나가라는 유명한 장군이 얼마 전에 수도를 점령했지. 이제부터는 그가 일본에서 강력한 지도자가 된 거야. 뱃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다시 동쪽으로 가면 넓은 바다 태평양이야.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이제는 너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곧장 앞으로 가기만 하면 북아메리카의 서쪽 해안이 나타난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 몇 달을 더 가면 이윽고 육지가 나타나. 그 해안에는 아직 식민지가 없어. 그러나 남쪽으로 뱃머리를 돌려서 중앙아메리카 해안을 지날 때 한때 아스테크인들의 도시였으나 지금은 스페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들이 나타나. 중앙아메리카를 지나서 남아메리카의 해안을 따라 내려가면 해변 가까운 곳의 높은 산 위에 이제는 폐허가 된 잉카인들의 사원과 도로들이 보일 거야. 갑자기 바람이 거세졌다고? 그럼 넌 아메리카의 남쪽 끝에 다가가고 있는 것이야. 마젤란 해협은 대서양으로 건너가는 지름길이지만 물이 너무 거칠기 때문에 너의 작은 배로는 엄두도 낼 수 없어. 그래서 너는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케이프 혼을 돌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어. 왼쪽으로 해안 곳곳에 포르투갈 사람들의 정착지가 보일 거야. 갑자기 어디선가 포르투갈 깃발의 단 배가 나타나서 또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스페인 깃발을 단 배를 향해서 대포를 쏘아댈지도 몰라. 넌 얼른 피하는 게 좋을 거야. 그곳에서는 포르투갈 사람들과 스페인 사람들이 서로 남아메리카의 땅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아직도 싸우는 중이거든. 이후 너는 남아메리카의 대륙의 가장 넓은 부분을 지나고 카리브해를 지나 북아메리카 해를 다가가고 있어. 플로리다에는 스페인 식민지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더 위로 올라가면 사람이 사는 흔적이라고는 거의 보이지 않아. 사슴무리에게 살금살금 다가가다 가끔씩 갑자기 나타난 너의 돛배를 보고 숲속으로 쪼르르 사라지는 원주민 사냥꾼들이 가끔씩 보일 뿐이야. 대륙의 한가운데쯤 올라가면 해변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작은 섬이 나타날 거야. 늘 바람이 휘몰아치는 그 섬의 해변에는 물에 전 널판지지 널려 있어. 눈을 가늘게 뜨고 살펴보면 그 섬에는 무너진 울타리들이 있고 사슴들이 잡초가 무성한 벌어진 밭에서 자란 수박을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이 보여. 그 섬이 바로 로어노크 섬이야. 사라진 마을의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지. 해안을 따라 올라가며 보면 볼에 닿는 바람이 차가워지는 걸 느낄 거야. 그리고 북쪽으로 한참을 더 가면 거대한 섬이 나타날 것이고 그 섬의 해변에는 어부들이 바쁘게 오가는 작은 마을들이 보일 거야. 섬 주위를 어지럽게 오가면서 그물을 끄는 배들은 프랑스와 영국과 포르투갈과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어선이야. 열차 정도 되는 집에서는 연기가 나고 있어. 해안가를 따라서 고기를 말리는 사람들이 보이지. 거기가 바로 뉴펀들랜드 섬이야. 세인트 존스 마을은 지금의 1년 중에 고기잡이가 가장 분주할 때야. 그러나 곧 가을이 되면 어부들은 유럽에 있는 저마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섬은 텅 비게 될 것이야. 이제 거기서 다시 동쪽으로 뱃머리를 돌려야 할 때가 되었고 너의 배는 이윽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너는 세계를 한 바퀴를 돌아서 처음에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야. 근대편 끝.